야, 이 여자야. 민준이 갑자기 서윤에게 다가가더니 그녀의 정장 재킷을 거칠게 잡아당겼습니다. 너 진짜 어디서 일하는지 솔직히 말해봐. 명함이라도 내놔봐. 손 놓으시죠. 서윤이 강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난폭해졌죠. 야, 너 지금 나 무시하냐? 내가 중소기업 과장이라고 우습게 보는 거냐고? 지아와 도윤이 동시에 벌떡 일어나 서윤을 보호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는 이미 완전히 이성을 잃은 상태였죠. 한 젊은 여성이 술에 취한 남성에게 멱살까지 잡히며 모욕을 당했는데 그 순간 그녀가 꺼내든 단 한 장의 카드가 모든 상황을 순식간에 뒤바꿔버렸다면 믿으시겠어요? 과연 그 카드에는 무엇이 적혀 있었을까요? 그리고 이 사건은 어떻게 전국적인 화제가 되었을까요? 정말 실화 같은 이 놀라운 이야기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도 깊은 감동을 받으실 거예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남겨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종로구 한복판 저녁 7시경이었습니다. 을지로 뒷골목에 자리한 작은 고깃집, 할머니네 갈비집에는 뿌연 연기가 자욱하게 피어오르고 있었죠. 이곳은 30년 넘게 한자리를 지킨 오래된 노포로 단골 손님들이 특히나 아끼는 곳이었습니다. 오늘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회식을 즐기는 직장인들로 가게 하는 북적였습니다. 그런데 이날 한 테이블에 앉은 사람들 중에 아주 특별한 손님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서윤이었죠. 서윤은 33이라는 젊은 나이에 국방부 최연소 여성대장이라는 정말 놀라운 이력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녀는 평소 입던 군복 대신 검은색 정장을 입고 머리도 단정하게 묶어 누가 봐도 완전히 평범한 일반인처럼 보였습니다. 서윤의 옆에는 두 명의 동료가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한 명은 오도윤 비서관이었고 다른 한 명은 한지아 연구원이었습니다. 지아는 예비역 여군 출신으로 현재 국방부 산하 연구소에서 일하고 있었죠. 셋은 오랫동안 생사고락을 함께 해온 동료였지만 오늘은 공식적인 자리가 아닌 아주 사적인 모임에 참석한 것이었습니다. 서윤아, 오늘 정말 편하게 입었네? 지아가 싱글벙글 웃으며 말했습니다. 맨날 군복만 보다가 이렇게 보니까 완전 다른 사람 같아. 서윤은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가끔은 이렇게 평범하게 지내는 것도 좋은 것 같아. 아무도 내가 누군지 모르니까. 마음이 편하더라고.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평소에 얼마나 많은 시선 속에서 사는지 알잖아. 오늘만큼은 진짜 자유롭게 즐기자. 이들이 참석한 모임은 한국방위 산업진흥회에서 주최한 비공식 네트워킹 모임이었습니다. 국방 관련 업계 종사자들이 모여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였죠. 서윤은 이런 자리에 종종 참석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녀의 진짜 정체를 알지 못했습니다. 고깃집 안은 점점 더 시끄러워지고 있었습니다. 여기저기서 술잔이 오가며 왁자지껄한 웃음소리가 터져나왔죠. 그런데 한 테이블에서 유독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바로 박민준이 앉은 테이블이었습니다. 박민준은 34세로 중소기업에서 과장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키가 크고 목소리가 우렁찬 그는 평소에도 자신감이 넘치는 성격이었지만 술만 들어가면 더욱 거침없어지는 편이었죠. 오늘도 벌써 소주를 몇 병째 벌컥벌컥 비우며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야, 저기 좀 봐봐. 요즘 젊은 여자들은 정말 예쁘단 말이야. 민준이 다른 테이블을 턱으로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특히 저기 검은 정장 입은 여자. 어디 회사 다니나? 서윤은 그의 끈적한 시선을 느꼈지만 애써 모른 척하려 했습니다. 지아와 도윤도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공개적인 장소에서 괜히 시비를 걸고 싶지는 않았죠. 민준아, 목소리 좀 낮춰. 다른 사람들이 다 듣겠다. 옆에 앉은 동료가 슬쩍 눈치를 줬습니다. 하지만 민준은 이미 술에 잔뜩 취해 있었습니다. 뭐가 문제야? 우리가 우리 돈 내고 마시는데 왜 조용히 해야 돼? 서윤은 조용히 지아에게 소곤소곤 속삭였습니다. 우리 그냥 일찍 나가는 게 좋겠어. 저 사람 계속 우리 쪽 쳐다보잖아. 지아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분위기가 점점 이상해지는 것 같네. 도윤아, 계산하자. 하지만 그들이 막 일어서려는 순간 민준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그들의 테이블로 성큼성큼 걸어왔습니다.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른 채로 말이죠. 아가씨들 혹시 어디서 일하세요? 민준이 서윤을 향해 징그럽게 웃으며 물었습니다. 저희랑 같이 한 잔 어때요? 서윤은 정중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저희는 이제 막 자리를 정리하려고 했어요. 아, 그래요? 그럼 다음에 기회가 되면 민주는 계속 말을 이어가려 했지만 서윤은 이미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때 민준의 표정이 순식간에 싹 변했습니다. 거절당한 것에 대한 불쾌감이 얼굴에 그대로 드러났죠. 그리고 바로 그 순간부터 오늘 밤에 진짜 이야기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민준의 얼굴에 번진 불쾌감은 금세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젊은 여성에게 거절당한 것이 그의 하찮은 자존심에 상처를 준 것이죠. 그는 서윤이 자리를 떠나려는 것을 보고 더욱 흥분했습니다. 야, 잠깐만. 나이도 어린 게 뭐가 그렇게 바쁘다고 쌩까고 가냐? 민준이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주변 테이블의 시선이 모두 이쪽으로 쏠렸죠. 서윤은 끝까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정말 일찍 가봐야 해서 그래요. 양해해 주세요. 하지만 민준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아니, 요즘 젊은 것들은 왜 이렇게 예의가 없어? 어른이 술 한잔 하자는데 그렇게 싸가지 없게 굴면 어떡해? 도윤이 중간에 끼어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정말 급한 일이 있어서요. 아, 그래? 그럼 당신은 누군데? 이 여자 남자친구야? 민준이 도윤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웃듯 말했습니다. 키도 땅꼬마만한 게 생긴 것도 별로인데 어떻게 이런 예쁜 여자를 만나냐. 지아가 더는 참지 못하고 나섰습니다. 지금 말씀이 너무 심하신 거 아니에요? 저희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런 막말을 하시는 건가요? 오, 이 여자는 또 성질이 보통이 아니네. 민준이 지아를 보며 낄낄 웃었습니다. 혹시 군대에서 일하나? 말투가 완전 단아까야. 단아까. 지아의 얼굴이 순간 딱딱하게 굳어졌습니다. 예비역 여군 출신인 그녀에게는 정말 민감한 부분이었죠. 서윤도 조용히 주먹을 꽉 쥐었지만 아직은 참고 있었습니다. 제발 조용히 좀 해주세요. 다른 손님들도 계시잖아요. 서윤이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는 오히려 더 큰 소리를 냈습니다. 뭐, 조용히 하라고? 야, 너 몇 살이야? 지금 나한테 반말 까는 거야? 고깃집 안의 분위기가 점점 험악해지고 있었습니다. 다른 테이블 손님들도 무슨 일인가 싶어 궁금해하며 이쪽을 힐끔힐끔 쳐다보고 있었죠. 사장님도 불안한 표정으로 어쩔 줄 몰라 하며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저씨, 저희가 혹시 뭔가 잘못했다면 사과할게요. 그러니까 이제 제발 그만해 주세요. 서윤이 한 번 더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아저씨? 아저씨라고? 민준이 더욱 흥분했습니다. 나 아직 30대거든? 너보다 고작 한두 살 많을 뿐이라고. 그 순간 민준의 고함이 고깃집 전체에 쩌렁쩌렁 울려 퍼졌습니다. 요즘 젊은 여자들은 진짜 버르장머리가 없어. 사회에서 제대로 굴러본 적도 없는 것들이 뭐가 그렇게 거만해? 민준의 동료들이 있던 테이블의 다른 사람들도 상황을 파악하고 다가왔습니다. 그중 한 명이 민준에게 말했습니다. 민준 씨, 좀 진정해요. 술 많이 마신 것 같은데? 뭐? 나 멀쩡해. 민준이 소리쳤습니다. 이 여자들이 날 무시하는 거라고. 특히 저 검은 정장 입은 여자 말이야. 서윤은 이제 정말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공적인 장소에서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고 싶지는 않았죠. 그녀는 군인으로서 항상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을 뼈저리게 알고 있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먼저 일어나겠습니다. 서윤이 마지막으로 말하며 일어섰습니다. 그런데 민준이 갑자기 서윤의 팔을 확 낚아챘습니다. 야, 도망가지 마. 내가 말하고 있는데 어딜 자꾸 가려고 그래? 손 놓으세요. 서윤이 처음으로 강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뭐? 이 여자가 지금 나한테 명령하는 거야? 민준이 비웃었습니다. 너 도대체 어디서 일하길래 그렇게 콧대가 높아? 혹시 대기업 다녀? 아니면 공무원이야? 지아가 서윤을 보호하려고 나섰습니다. 제발 손 좀 놓으세요. 이거 명백한 성추행이에요. 성추행? 야, 이게 무슨 성추행이야? 민준이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요즘 여자들은 진짜 유난이라니까. 도윤도 더는 참지 못하고 일어났습니다. 정말 그만하시죠. 지금 선을 넘으시는 것 같은데요? 선을 넘어? 야, 너 나이가 몇 살인데 나한테 그딴 식으로 말해? 민준이 도윤을 향해 다가갔습니다. 고깃집 안은 이제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다른 손님들도 자리에서 일어나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고 사장님은 어찌할 바를 몰라 우왕좌왕하고 있었죠. 그런데 민준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술에 완전히 취한 그는 더욱 거칠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다음에 할 행동은
오늘 밤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것이었습니다. 서윤은 조용히 숨을 고르며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33년간 쌓아온 인내심과 군인으로서의 품위,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의 분노가 그녀의 마음속에서 복잡하게 뒤엉켜 있었죠. 민준의 행동은 점점 더 과격해지고 있었습니다. 술에 취한 그는 이제 완전히 통제불능 상태였죠. 고깃집 안에 다른 손님들도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야, 이 여자야. 민준이 서윤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소리쳤습니다. 너 진짜 어디 회사 다니는지 말해봐.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사람을 무시해? 서윤은 여전히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저는 당신을 무시한 적이 없어요. 그냥 조용히 식사하고 가려던 것뿐입니다. 조용히 식사하고 가려던 거라고? 민준이 비웃었습니다. 그럼 내가 술 한잔 하자고 했을 때 왜 그렇게 싸늘하게 굴었어? 너 혹시 나를 만만하게 보는 거냐? 지아가 참지 못하고 끼어들었습니다. 도대체 뭐가 그렇게 문제신데요? 술 마시자는 제안을 거절했다고 해서 지금 이렇게까지 하시는 건가요? 야, 너도 마찬가지야. 민준이 지아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둘 다 똑같이 재수 없어. 특히 너는 말투가 완전 군발이야. 군발이 혹시 진짜 군대에서 일하냐? 지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예비역 여군 출신이라는 것을 들킨 것 같아 순간 당황스러웠죠. 하지만 그녀는 끝까지 서윤을 보호하려고 했습니다. 그게 뭐가 문제인데요? 군대에서 일하면 안 됩니까? 지아가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아, 역시 그럴 줄 알았어. 민준이 박장대소했습니다. 군대 여자들은 다 저 모양이야. 남자들보다 더 거칠고 예의라고는 눈꼽만큼도 없어. 그 말에 서윤의 눈빛이 순간 날카롭게 변했습니다. 군인 전체에 대한 모독적인 발언이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있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죠. 서윤이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군인들도 우리나라를 위해 열심히 일하는 소중한 국민입니다. 우리나라를 위해서? 민준이 더욱 큰 소리로 비웃었습니다. 야, 너 혹시 너도 군대 관련 일 하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뺀질거리고 당당한 거냐고? 도윤이 긴장한 표정으로 서윤을 바라봤습니다.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위험해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이죠. 서윤의 정체가 드러나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그냥 평범한 회사원이에요. 서윤이 어쩔 수 없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평범한 회사원? 민준이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서윤을 쏘아봤습니다. 그럼 어느 회사냐고? 대기업이야? 그게 지금 중요한가요? 서윤이 반문했습니다. 저희는 정말 그만 가봐야 합니다. 그런데 민주는 갑자기 흥분하며 소리쳤습니다. 중요하지. 너 지금 나를 개무시하고 있잖아. 내가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왜 끝까지 대답을 안 해? 고깃집 사장님이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손님, 너무 시끄러우세요. 다른 손님들도 계시니까 제발 좀 조용히 해주세요. 뭐? 사장님도 지금 나 무시하는 거야? 민준이 사장님에게까지 화를 냈습니다. 나 여기 단골이라고? 내가 돈 안 내고 먹는 줄 알아? 상황이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었습니다. 다른 테이블 손님들도 불안해하며 하나둘씩 자리를 뜨기 시작했죠.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민준이 정말 누구도 예상치 못한 행동을 했습니다. 야, 이 여자야. 민준이 갑자기 서윤에게 휙 다가가더니 그녀의 정장 재킷을 와락 잡아당겼습니다. 너 진짜 어디서 일하는지 말하라고. 명함이라도 줘봐. 손 놓으세요. 서윤이 강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민준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거칠어졌죠. 야, 너 혹시 나를 만만하게 보는 거야? 내가 중소기업 과장이라고 해서 지금 깔보는 거냐고. 지아와 도윤이 동시에 일어나 서윤을 보호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민준은 이미 완전히 눈이 돌아간 상태였죠. 다들 왜 이 여자만 감싸고 도는 거야? 민준이 소리쳤습니다. 혹시 이 여자가 뭐라도 되는 사람이야? 재벌집 딸이야? 아니면 어디 높은 사람 딸이냐고. 서윤은 조용히 숨을 고르며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33해를 살아오면서 이런 모욕을 당해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죠. 특히 자신이 몸담고 있는 군에 대한 모독적인 발언까지 들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민준의 다음 행동은 정말 선을 넘어도 한참 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갑자기 서윤의 어깨를 강하게 잡더니 마구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아, 내가 말하는데 왜 대답을 안 해. 민준이 고함을 지르며 서윤을 흔들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서윤의 눈에서 지금까지 꾹꾹 눌러 참고 있던 분노가 불꽃처럼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국방부 최연소 여성 대장으로서의 권위와 존엄성이 한낱 주정뱅이에게 짓밟히고 있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마지막 인내심을 발휘하고 있었습니다. 공적인 장소에서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계속해서 고민하고 있었죠. 민준의 행동은 이제 완전히 통제 불능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술에 취한 그는 서윤의 어깨를 잡고 흔들면서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고 있었죠. 고깃집 안의 모든 시선이 이들에게 집중되어 있었고 분위기는 그야말로 살얼음판이었습니다. 아, 내가 몇 번을 물어봤는데 왜 대답을 안 하냐고. 민준이 서윤을 더욱 강하게 흔들었습니다. 너 진짜 나 무시하는 거지? 어디서 일하는지만 말하면 되는 거 아니야. 서윤은 민준의 손을 떼어내려고 했지만 그의 힘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술에 취해 있어도 성인 남성의 완력은 여전히 위협적이었죠. 그녀의 얼굴에는 지금까지 보인 적 없는 차가운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데 손 놓으시죠. 서윤이 낮지만 위협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오랜 군 생활에서 쌓인 위엄과 권위가 담겨 있었죠. 하지만 민주는 오히려 이것을 도전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뭐? 마지막이라고? 야, 너 지금 나 협박하는 거야? 너 같은 애송이가 감히 나한테? 지아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나섰습니다. 정말 그만하세요. 이건 명백한 폭행입니다. 폭행? 민준이 비웃었습니다. 이것도 폭행이야? 그럼 진짜 폭행이 뭔지 한번 보여줄까? 그 순간 민준이 정말 예상치 못한 행동을 했습니다. 그는 갑자기 서윤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고깃집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숨을 멈춘 순간이었죠. 야, 이 여자야. 민준이 서윤의 멱살을 잡고 소리쳤습니다. 너 진짜 어디서 일하는지 말해. 안 그러면 오늘 진짜 어떻게 될지 몰라. 서윤의 눈빛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33년간 살아오면서 그리고 군인으로서 15년간 복무하면서 이런 치욕을 당해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죠. 국방부 최연소 여성 대장이라는 자신의 지위와 명예가 땅에 떨어져 짓밟히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멱살을 잡았네요? 서윤이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지금까지 들어본 적 없는 위험한 기운이 담겨 있었죠. 도윤이 급히 나서서 민준을 말렸습니다. 민준 씨, 정말 그만하세요. 이건 너무 심하잖아요. 심해? 뭐가 심해? 민준이 여전히 서윤의 멱살을 잡은 채로 소리쳤습니다. 이 여자가 나를 무시해서 그런 거라고. 대체 뭐가 그렇게 대단한 인간이라고. 고깃집 안에 다른 손님들도 상황이 심각해졌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주섬주섬 휴대폰을 꺼내서 112에 신고하려고 했죠. 사장님도 완전히 당황한 표정으로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있었습니다. 손님, 제발 그만하세요. 사장님이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이러시면 정말 경찰 불러야 해요. 경찰? 민준이 크게 웃었습니다. 불러봐.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 여자가 나를 무시해서 그런 거라고.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민준이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는 서윤의 멱살을 잡은 채로 더욱 강하게 흔들면서 말했습니다. 야, 너 혹시 군대 관련 일 하는 거 맞지? 그래서 그렇게 당당한 거야? 민준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여자가 군대에서 뭘 할 수 있겠어. 어차피 남자들 뒤에서 커피나 타고 서류나 정리하는 거 아니야? 서윤의 얼굴이 완전히 굳어졌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개인적인 모욕을 넘어서 자신이 몸담고 있는 조직과 모든 여성 군인들에 대한 모독이었죠. 그리고 말이야, 민준이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요즘 군대에서 일하는 여자들은 다 똑같아. 남자들한테 잘 보이려고 아양이나 떨고 실제로는 별로 하는 일도 없으면서 거만하기만 해. 지아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소리쳤습니다. 그만하세요. 당신이 뭘 안다고 그런 말을 함부로 해요. 뭘 안다고? 민준이 지아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야, 너도 군대 출신이라고 했지? 그럼 너도 마찬가지야. 여자가 군대에서 뭘 할 수 있다고. 서윤은 조용히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인내심이 한계에 달하고 있었죠.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공적인 장소에서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는 것을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민준의 다음 말이 결정적이었습니다. 특히 높은 자리에 있는 여자 군인들은 더 웃겨. 민준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떻게 그 자리까지 올라갔겠어. 뻔하잖아. 실력으로 된 게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됐겠지? 바로 그 순간 서윤의 눈에서 지금까지 참고 있던 분노가 완전히 폭발했습니다. 국방부 최연소 여성 대장으로서의 자존심과 명예,
그리고 모든 여성 군인들을 대표하는 분노가 한꺼번에 터져나왔죠. 서윤은 조용히 민준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군대에서 배운 격투술을 이용해서 그의 손을 순식간에 비틀어 멱살에서 떼어냈습니다. 민준은 갑작스러운 고통에 악 하고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났죠. 이제 정말 충분합니다. 서윤이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15년간의 군 생활에서 쌓인 위엄과 권위가 가득 담겨 있었죠. 민주는 손목을 비비며 서윤을 노려봤습니다. 뭐야? 이 여자가 지금 나한테 손을 댔어? 바로 그 순간 서윤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하려는 말은 오늘 밤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었습니다. 서윤은 민준을 똑바로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달랐죠. 15년간의 군 생활에서 쌓인 위엄과 권위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충분히 참았습니다. 서윤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방금 한 말은 절대로 용서할 수 없네요. 민주는 손목을 비비며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뭐야? 이 여자가 갑자기 왜 이래? 여성 군인들이 실력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진급했다고 하셨죠. 서윤의 목소리가 점점 더 서늘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자가 군대에서 뭘 할 수 있냐고도 하셨고요. 고깃집 안의 분위기가 급격하게 변하고 있었습니다. 서윤의 말투와 자세에서 뭔가 심상치 않은 기운이 뿜어져 나오고 있었죠. 다른 손님들도 숨을 죽이며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야, 너 갑자기 왜 그래? 민준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아까까지 조용하던 애가 갑자기 왜 이렇게 돌변해? 지아와 도윤은 긴장한 표정으로 서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윤이 무엇을 하려는지 어느 정도 짐작하고 있었죠. 하지만 이제는 막을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저한테 어디서 일하느냐고 계속 물어보셨죠? 서윤이 민준을 향해 한 걸음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그렇게 궁금하시다면 똑똑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준의 얼굴에 미묘한 불안감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서윤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이죠. 술에 취해 있었지만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한 것이었습니다. 뭔데? 민준이 약간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서윤은 조용히 자신의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검은색 가죽으로 된 작은 지갑이었죠. 그리고 그 안에서 정사각형 모양의 카드를 꺼냈습니다. 제 신분증입니다. 서윤이 차갑게 말하며 카드를 민준의 눈앞에 내밀었습니다. 똑똑히 보세요. 민준이 카드를 보는 순간 그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술에 취해 흐릿했던 시야였지만 카드에 적힌 글자는 너무나도 선명하게 읽을 수 있었죠. 대한민국 국방부 이서윤 대장. 민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카드의 내용을 힘겹게 읽었습니다. 고깃집 안이 순간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다른 손님들도 민준의 말을 듣고 충격받은 표정을 지었죠. 국방부 대장이라는 말이 가지는 무게를 이 나라에서 모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네, 대장? 진태가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윤을 바라봤습니다. 진짜 대장이라고? 그렇습니다. 서윤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방부 소속 이서윤 대장입니다. 33세 나이로 최연소 진급한. 민준의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술이 한순간에 확 깨는 느낌이었죠. 자신이 지금까지 모욕하고 멱살까지 잡았던 상대가 국방부 대장이라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민준이 횡설수설하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아까 여성 군인들이 실력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진급했다고 하셨죠? 서윤이 민준을 향해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여자가 군대에서 뭘 할 수 있냐고도 하셨고요. 도윤이 조용히 자신의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어디론가 빠르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죠. 지아는 서윤의 곁에 서서 굳은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15년간 오직 대한민국을 위해 복무해 왔습니다. 서윤이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육군사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했고 각종 위험한 작전에 참여하며 목숨을 걸고 공을 세웠습니다. 민주는 이제 완전히 겁에 질린 상태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도 모두 자신에게 향하고 있었고 그 시선들이 모두 비난의 눈빛이라는 것을 느꼈죠. 그리고 작년에 국방부 최연소 여성 대장으로 진급했습니다. 서윤이 위험 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오직 저의 실력으로 이룬 것입니다. 고깃집 사장님도 상황을 파악하고
깜짝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가게에 국방부 대장이 와 있었다는 사실에 어쩔 줄을 몰라 했죠. 네? 대장님, 사장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서윤이 사장님에게 말했습니다. 사장님은 잘못이 없으세요. 그런데 민주는 아직도 이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이게 진짜야? 정말 대장이라고? 의심스러우시면 직접 확인해 보시죠. 서윤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국방부에 전화해서 이서윤 대장이 실존하는 인물인지 확인해 보시면 될 겁니다. 바로 그 순간 도윤이 전화를 마치고 서윤에게 다가왔습니다. 대장님, 헌병대에 연락했습니다. 10분 내로 도착한다고 합니다. 헌병대? 민준이 더욱 떨리는 목소리로 되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서윤이 민준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현역 군인인 저에게 폭언과 폭행을 가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군형법 위반, 범죄 행위입니다. 민준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술에 취해서 저지른 일이었지만 그 결과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심각했죠. 그리고 여성 군인들 전체를 모독하는 발언도 하셨습니다. 서윤이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이는 개인적인 모독을 넘어서 대한민국 국군 전체에 대한 모독입니다. 고깃집 안의 다른 손님들도 민준을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술주정꾼으로 생각했지만 국방부 대장에게 그런 끔찍한 행동을 했다는 사실에 모두가 경악을 금치 못했죠. 죄송합니다. 민준이 바들바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몰랐습니다. 술에 취했다고 해서 용서될 일이 아닙니다. 서윤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행동과 발언은 그 자체로 명백한 범죄였습니다. 바로 그 순간 고깃집 밖에서 날카로운 차량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헌병대가 도착한 것이었죠. 고깃집 밖에서 들려오는 차량 소리와 함께 헌병대원들의 절도 있는 발걸음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이제 완전히 공황 상태에 빠져 있었죠. 자신이 저지른 일의 심각성을 뒤늦게 깨달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후였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민준이 서윤 앞에 쿵 소리를 내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말 몰랐습니다. 술에 취해서 정말 정신이 없었습니다. 서윤은 차가운 표정으로 무릎 꿇은 민준을 내려다봤습니다. 지금 와서 사과한다고 해서 달라질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당신은 현역 군 간부에게 폭언과 폭행을 가했습니다. 고깃집 문이 열리며 헌병대원 4명이 들어왔습니다. 모두 정복을 말끔하게 차려입고 있었고 선임으로 보이는 헌병이 서윤을 알아보고 깍듯하게 경례를 했죠. 충성, 이서윤 대장님, 헌병대 김진수 중위입니다. 선임 헌병이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신고 접수하고 즉시 출동했습니다. 수고 많았다. 서윤이 답례하며 말했습니다. 상황은 이미 파악했을 것이다. 김진수 중위가 주변을 둘러보며 바닥에 엎드린 민준을 확인했습니다. 저 자가 가해자입니까? 그렇다. 서윤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박민준이라는 자다. 술에 취해 나에게 폭언과 폭행을 가했다. 헌병대원들이 민준에게 다가갔습니다. 민준은 여전히 무릎을 꿇고 있었지만 헌병대원들을 보자 더욱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죠. 박민준 씨, 맞으십니까? 김진수 중위가 민준에게 물었습니다. 일어나시죠. 신분증 확인하겠습니다. 민준이 덜덜 떨리는 손으로 지갑에서 신분증을 꺼냈습니다. 헌병대원이 신분증을 확인하고 무전기로 본부에 보고했죠. 현역 군 간부에 대한 폭행 및 모욕 혐의로 긴급 체포하겠습니다. 김진수 중위가 공식적으로 선언했습니다. 자, 잠깐만요. 민준이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정말 몰랐다고요. 대장님이라는 걸 정말 몰랐단 말입니다. 몰랐다고 해서 용서될 일이 아닙니다. 서윤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설령 제가 일반인이었다고 해도 당신의 행동은 명백한 범죄였습니다. 고깃집 안의 다른 손님들도 상황을 지켜보며 수군거렸습니다. 누군가는 이미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촬영하고 있었죠. 이런 일이 세상에 알려지면 엄청난 화제가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대장님, 김진수 중위가 서윤에게 물었습니다. 정식으로 고발 조치하시겠습니까? 서윤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개인적인 감정으로는 민준을 절대 용서할 수 없었지만 이 일이 더 크게 번지는 것이 과연 국군에 좋은 일인지 고민되었죠. 대장님, 지아가 조용히 서윤에게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이번 일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도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여성 군인들에 대한 그릇된 편견과 차별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사회에 알려야 합니다. 서윤이 다시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민준은 여전히 온몸을 떨고 있었고 후회와 절망이 뒤섞인 표정을 짓고 있었죠. 박민준 씨, 서윤이 민준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오늘 한 일은 단순히 저 개인에 대한 모독이 아닙니다. 민준이 고개를 들어 서윤을 바라봤습니다. 당신은 대한민국을 위해 목숨을 걸고 복무하는 모든 여성 군인들을 모독했습니다. 서윤이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군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조차 부족했고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민준이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일을 통해 당신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서윤이 위험 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헌병대원들도 서윤의 말을 주의 깊게 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장의 판단이 어떻게 나올지 모두가 궁금했기 때문이죠. 첫째, 사람을 겉모습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서윤이 말했습니다. 둘째, 여성이라고 해서 능력이 부족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명백하고 어리석은 편견입니다. 고깃집 안의 사람들도 모두 서윤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말에는 깊은 울림이 있었죠. 셋째, 군인들은 여성이든 남성이든 모두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고귀한 사람들입니다. 서윤이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이들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모독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김진수 중위가 서윤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서윤이 잠시 생각한 후 입을 열었습니다. 정식으로 고발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일이 단순한 처벌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김진수 중위가 물었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 사회 전체가 여성 군인들과 군에 대한 인식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서윤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민주는 여전히 떨고 있었지만 서윤의 말을 들으며 자신이 얼마나 크나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뼈저리게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박민준 씨, 서윤이 민준을 향해 말했습니다. 당신도 이번 일을 통해 진정으로 반성하고 변화할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바로 그 순간 도윤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국방부에서 걸려온 전화였죠. 이 일이 이미 상부에 보고되었다는 뜻이었습니다. 대장님, 국방부에서 연락 왔습니다. 도윤이 서윤에게 말했습니다. 장관님께서 직접 통화하시겠다고 합니다.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이 일은 단순한 개인적인 사건을 넘어서 사회적 이슈가 될 것이 분명했죠. 서윤이 도윤으로부터 휴대폰을 받아 국방부 장관과 통화를 시작했습니다. 고깃집 안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정도로 조용해졌죠. 모든 사람들이 이 역사적인 순간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예, 장관님. 이서윤입니다. 서윤이 정중하면서도 당당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상황은 모두 정리되었습니다. 장관과의 통화가 진행되는 동안 민주는 바닥에 완전히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이 한순간의 실수로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졌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헌병대원들은 그의 양쪽에 서서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일 오전 공식 브리핑을 진행하겠습니다. 서윤이 통화를 마치고 휴대폰을 도윤에게 돌려주었습니다. 김진수 중위가 서윤에게 물었습니다. 대장님, 용의자를 어떻게 처리할까요? 일단 조사를 위해 연행하세요. 서윤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해 정식으로 수사를 진행해 주십시오. 민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대장님, 정말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서윤이 민준을 내려다봤습니다. 말해보세요. 저는 정말 무지했습니다. 민준이 눈물을 뚝뚝 흘리며 말했습니다. 군인들이 얼마나 소중한 일을 하는지, 특히 여성 군인들이 얼마나 힘든 상황 속에서도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지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서윤은 조용히 민준의 말을 들었습니다. 저의 멍청한 편견과 무지가 이런 끔찍한 일을 만들었습니다. 민준이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앞으로 평생 오늘 이 일을 잊지 않고 살겠습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서윤이 차갑지만 한편으론 격려의 뜻이 담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변한다면 오늘 이 일이 완전히 헛된 것만은 아닐 겁니다. 헌병대원들이 민준을 부축해서 일으켰습니다. 민준은 마지막으로 서윤에게 깊숙이 고개를 숙였죠. 대장님, 정말 죄송했습니다. 그리고 나라를 위해 힘써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민준이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윤은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보세요. 그리고 정말로 반성하세요. 헌병대원들이 민준을 데리고 고깃집을 나갔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 고깃집 안에는 묘한 정적이 흘렀죠. 모든 사람들이 방금 눈앞에서 벌어진 일을 정리하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고깃집 사장님이 서윤에게 다가왔습니다. 대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서. 괜찮습니다, 사장님. 서윤이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사장님은 아무 잘못이 없으세요. 오늘 식사비는 저희가 받지 않겠습니다. 사장님이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저희 가게에서 일어나서 정말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서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정당하게 계산하겠습니다. 이런 일로 사장님께서 손해보실 필요는 전혀 없어요. 지아가 서윤의 곁에 와서 말했습니다. 서윤아, 괜찮아? 많이 힘들었을 텐데, 괜찮아. 서윤이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오히려 이번 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 도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벌써 몇몇 언론사에서 연락이 빗발치고 있어. 이 일, 내일 아침이면 신문 일면에 대서특필될 것 같아. 그게 좋은 일이야. 서윤이 말했습니다. 여성 군인들에 대한 편견을 없애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을 테니까. 다른 테이블에 앉아있던 손님 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서윤에게 다가왔습니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성이었죠. 죄송합니다만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 그 남성이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서윤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중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입니다. 그 남성이 말했습니다. 오늘 일어난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면서 정말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서윤이 관심 있게 들었습니다.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에게 오늘 대장님께서 보여주신 모습을 꼭 이야기해주고 싶습니다. 교사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 그리고 여성도 얼마든지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요. 좋은 생각이시네요. 서윤이 따뜻하게 대답했습니다. 젊은 세대들이 올바른 가치관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죠. 그리고 대장님, 교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혹시 시간이 괜찮으시다면 저희 학교에 오셔서 한번 특강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아이들이 정말 많은 것을 배우고 큰 꿈을 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윤이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네, 꼭 시간을 내서 가보겠습니다. 젊은 세대들과 소통하는 것도 제 중요한 의무 중 하나니까요. 교사가 깊숙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 정말 감사합니다. 아이들이 얼마나 좋아할지 모릅니다. 이때 다른 손님들도 하나둘씩 서윤에게 다가와서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떤 이는 감사 인사를, 또 어떤 이는 진심 어린 응원의 말을 건넸죠. 대장님 덕분에 오늘 정말 값진 교훈을 얻고 갑니다. 여성 군인들을 보는 제 시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앞으로는 절대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서윤은 모든 사람들에게 정중하게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아와 도윤과 함께 자리를 정리하기 시작했죠. 이제 정말 가볼까? 서윤이 말했습니다. 오늘 정말 길고 긴 하루였어. 지아가 대답했습니다. 세 사람이 고깃집을 나오자 밖에는 여러 대의 언론사 취재 차량들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이 충격적인 사건이 언론에 알려진 것이었죠. 대장님,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소리치며 몰려들었습니다. 서윤은 잠시 멈춰서서 기자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마이크 앞에 서서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일어난 일은 개인적으로는 매우 불행한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 사회가 함께 반성해야 할 부분을 명확히 보여준 계기이기도 합니다. 서윤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기자들이 모두 숨을 죽이고 그녀의 말에 집중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여성들이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며 활약할 것입니다. 서윤이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그들을 어떠한 편견도 없이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윤의 마지막 기자회견이 끝난 후 석 달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사건은 전국적으로 큰 화제가 되었고 사회 곳곳에서 긍정적인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죠. 오늘은 국방부 대강당에서 아주 특별한 행사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이유는 매우 특별합니다. 국방부 장관이 단상에 올라서며 말했습니다. 석 달 전 일어난 한 사건을 통해 우리 사회는 아주 중요하고 값진 것을 배웠습니다.
대강당에는 300여 명의 사람들이 빼곡히 참석해 있었습니다. 군 간부들뿐만 아니라 교육계 인사들, 시민단체 대표들, 그리고 언론사 기자들까지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죠. 오늘 우리는 이서윤 대장에게 특별 공로상을 수여하려고 합니다. 장관이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상은 단순히 그날의 용기만을 칭찬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윤은 단정한 군복을 입고 객석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옆에는 그날도 함께했던 지아와 도윤이 나란히 자리하고 있었죠. 이서윤 대장은 지난 15년간 오직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해 왔습니다. 장관이 서윤의 빛나는 경력을 소개했습니다. 육군사관학교 수석 졸업, 각종 위험한 작전 성공적 참여, 그리고 33이라는 나이에 최연소 여성 대장 진급까지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대강당을 가득 메웠습니다. 참석자들 모두가 서윤의 놀라운 업적에 진심 어린 경의를 표하고 있었죠.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녀가 보여준 인격과 품위입니다. 장관이 감동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극도로 모욕적인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군인의 품위를 잃지 않았고 개인적인 복수보다는 사회 전체의 발전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서윤이 단상으로 올라갔습니다. 대강당 안의 모든 사람들이 자리에서 일어서서 박수를 쳤죠. 그 뜨거운 박수는 3분간이나 멈추지 않고 계속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윤이 마이크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상은 결코 저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대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이 상은 지금까지 온갖 편견과 차별 속에서도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온 이 땅의 모든 여성 군인들의 것입니다. 서윤이 벅찬 감정을 담아 말했습니다. 객석에 앉아있던 여성 군인들의 눈에 뜨거운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길을 걸어갈 우리의 자랑스러운 후배들의 것이기도 합니다. 서윤이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저는 단지 그들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 서 있을 뿐입니다. 이때 객석에서 한 사람이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바로 3개월 전 그 고깃집에서 만났던 중학교 교사였죠. 대장님,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교사가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서윤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박선우라고 합니다. 3개월 전 그 고깃집에 있었던 교사입니다. 박선우 교사가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대장님께서는 약속대로 저희 학교에 오셔서 아이들을 위해 정말 멋진 특강을 해주셨죠. 서윤이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 특강 이후 저희 학교 아이들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박선우 교사가 감동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학생들은 자신의 꿈을 더욱더 크게 가지게 되었고, 남학생들은 여성을 존중하고 함께 나아가야 할 동반자로 보는 시각을 갖게 되었어요. 대강당에서 다시 한번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아주 특별한 분도 함께 오셨습니다. 박선우 교사가 말했습니다. 그 순간 대강당 뒤쪽 문이 열리며 한 사람이 천천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놀랍게도 그 사람은 박민준이었죠. 3개월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옷차림에 진지하고 겸손한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대강당 안이 순간 술렁였습니다. 아무도 민준이 이 자리에 나타날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민준이 천천히 단상으로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서윤을 마주보며 90도로 깊숙이 고개를 숙였죠. 대장님,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민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윤은 조용히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3개월 전, 저는 저의 무지와 편견으로 인해 정말 끔찍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민준이 마이크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그 일로 인해 저는 법적인 처벌을 받았고 다니던 직장에서도 해고당했습니다. 대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저는 더 큰 것을 잃었습니다. 민준이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바로 제 자신에 대한 존중이었습니다. 저는 한 인간으로서 정말 너무나도 부끄러웠습니다. 민준의 목소리에는 꾸밈 없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난 3개월간 저는 정말 많은 공부를 했습니다. 민준이 말했습니다. 여성 군인들의 역사, 그들의 눈물겨운 희생과 헌신에 대해 하나하나 배우고 또 배웠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어리석고 무지했는지를. 서윤이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저는 새로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민준이 말했습니다. 성평등 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작은 시민단체에서 활동가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 부끄러운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들이 저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돕고 싶습니다. 대강당에서 놀라움의 탄성이 터져나왔습니다.
대장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죠.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달라고. 민준이 서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앞으로 평생 그렇게 살겠습니다. 서윤이 단상으로 다가가서 민준에게 손을 내밀어 악수했습니다. 그 순간 대강당 전체가 기립박수로 가득 찼죠. 박민준 씨의 이 변화야말로 이번 사건이 우리에게 남긴 진정한 의미일 것입니다. 서윤이 마이크에 대고 말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실수에서 배우고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소중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서윤은 민준과 조용한 복도에서 잠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정말 많이 변하셨네요. 서윤이 말했습니다. 전부 대장님 덕분입니다. 민준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그날의 경험이 제 썩어빠진 인생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좋은 일 하세요. 서윤이 격려했습니다.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의 전부입니다. 한순간의 용기와 품위가 어떻게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고 나아가 사회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보여주는 감동적인 실화였죠. 이서윤 대장은 지금도 국방부에서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민준 씨는 성평등 교육 전문가로서 전국을 다니며 자신의 경험을 나누고 있다고 해요. 때로는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이 우리를 가장 크게 성장시키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이서윤 대장처럼 품위와 용기를 잃지 마시기를 바랍니다.